안녕하십니까. 한의학 입문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와 기는 서로를 숨겨주는 관계, 즉 호장 관계다. 그러므로 수를 떠나서 기를 논할 수 없으며 기를 떠나서 수를 논할 수 없다. 그러니까 고대의 사람들의 본래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개념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고 시작하자는 뜻을 해서 수기 호장의 관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오늘날의 현대 시점에서 기를 뭐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에너지다, 기다, 이렇게 하는 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는 원래 수의 물이 흘러가는 현상에서 나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의 물질적인 그것은 수다. 이것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와 기는 하나이면서 둘이다. 진나라 한나라 문헌 가운데는 수자와 기자를 구분하지 않고 혼용해서 썼으니 그 당시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수가 또한 기이며 기가 또한 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비판받을 수 있다는 거 저도 다 각오하고, 이게 한 15년 전에 써놓은 글인데 저도 이거를 지울까 이거를 쓸까 고민을 수십 번 수백 번 했다고 봐야 돼요. 그렇지만 비판받을 수 있더라도 당당하게 비판받자. 이건 고대 사람의 관점에서 우리가 중세, 근대, 현대에 들어오면서 개념은 바뀌었을지 몰라도 오리지널, 원래의 원형은 이것이다 라고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래 수와 기는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다. 이게 무슨 말장난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의 몸에 두 개의 이름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자로 숫자를 대신한다 한들 어찌 잘못된 것이라 할 수가 있겠는가. 처음에 모든 것은 수로 위주했다가 처음에는요, 중세에 들어서는 수와 기가 혼용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기가 주리를 이룬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이 상태의 한의학을 어떻게 보면은 주로 배웠고, 한의학은 기의 학문이다. 그러나 고대의 한의학은 수에 대한 학문이다. 이 차이를 명확하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이거로 이제 인식이 변해온 거예요. 인식이. 구체적인 물질 개념에서 다소 추상적인 개념으로 변했다. 그렇기 때문에 학술의 용어가 엄청나게 많이 변화를 추구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지 이 기에 따른 많은 이름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옛날에는 덕을 칭찬할 때 상선약수, 노자의 나오는 유명한 얘기죠. 최고의 선은 물의 흐름과 같다. 그러니까 물의 현상을 보고서 물처럼 마음을 가지는 것이 최고의 선이다. 이렇게 이제 노자가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덕을 칭송하되 수로서 비유하는 것은 일찍이 들었지만 상선약수라고, 상선약기라고 하는 말은 내가 일찍 들어보지 못했다. 왜 이와 같이 기로 표현하지 않았는가? 옛날 사람들이 물에 대해서 아주 조예의 관찰력, 조예를 심오하게 터득한 것이죠. 그러니까 은유의 비유법을 자주 보이는데, 물에 대해서 다 물에 대해 비유했죠. 논어에서도 물에다 비유했고,
맹자도 물 가지고 비교했고 공부하는 방식에 대해서. 그런데 기에 대해서 보지를 못했으니 왜 그런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수는 가히 누구나 보고 증거로 삼을 수 있으나 기는 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 보기가 어려운 것에 대해서 어찌 증거로 삼을 수 있으며 비유로 삼을 수가 있겠는가? 뭐가 보여야지 누구든지 얘기를 하면 알아듣죠. 누구나 아는 걸 가지고 비유를 들어야지 그것을 통용되는 거지. 상선약기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 기 현상을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표현법도 잘못되어 있는 거고. 천지 만물 중에서 그 형태가 변해서 유형이 되었다가 또 다시 무형이 되는 것은 오직 수밖에 없다. 오직 수가 된 연후에 유형, 무형으로 서로 변환이 되니 기는 유형의 수에서 증거를 찾아가지고 무형적인 것을 취한 것이다. 조금 다소 논란이 될 수가 있는데 한번 조금 생각해 보시면은 이해가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가 형태가 없어지는 것, 수의 형태가 없어지는 것을 기라 하고, 또 반대로 기가 형태로서 나타나는 것을 수라 하며, 이것은 똑같이 이제 반복적인 거죠. 수가 보이지 않는 상태, 그럼 무형으로 변한 거죠. 이것을 기라 하고, 기가 보이는 형태, 수죠. 이것을 수라고 해도 옳지 않은 것은 아니나 옳지만 이런 소리죠. 옳기 때문에 수를 논하면 기를 논하지 않더라도 기는 수 가운데 있는 것이다. 예. 이것은 나중에 치료법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조금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수를 논하면은 수를 우리가 언급하고 말을 하면은 수를 이해를 하면은 기는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를 치료하지 않고 기를 치료할 수 있는 건 없다. 이와 같은 논리가 형성이 되는 거죠. 천일생수와 태일생수라는 말이 있어요. 요거는 천일생수는 계사, 주역, 계사에 나오는 말이고, 태일생수 어떤 과정을 겪어가지고 태일이 수에 감춰진다. 요거는 그 마왕태의 그 한나라 그 초기의 마왕태의 묘지, 마왕의 그 묘지에서 그 백서본에 보니까 이와 같은 글이 있어요. 쭉 해서 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 시대에서부터 한나라, 진나라, 한나라 이르기까지 이 개념이 뭐냐? 우주의 생성, 순환, 생성의 시작이 수고, 순환 관계에서 종착역도 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수에 대한 그 인식이 중요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당시에는 수를 논하고 기를 논하지 아니했다는 것을 이와 같은 사실, 문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러니 저 태일이다, 천일이다. 태일이라고 하는 게 뭐냐? 천일생수, 태일생수 하는데 무엇이 수를 생하느냐 이거죠. 앞서도 말했지만 이와 같은 물질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이와 같은 기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거 심하게 얘기하면 기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천일태일. 근데 그 전에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했냐면은 만물의 근본이다. 혹은 유무의 혼용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만물의 시작도 수며 순환의 종착적도 수라는 거예요. 어떤 순환 관계에 있어서 모든 것은 수의 변화라는 거예요. 이만큼 수가 고대 사람들의 그 인식에 있어서 자연 현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대체로 옛날 사람들은 반드시
누구든지 볼 수 있는 사물에서 증거를 찾고 보기가 어려운 사물에서 증거를 찾지 않았다. 이게 수죠. 볼 수 있는 거. 난견지물, 보기 어려운 거. 예, 기에서 증거를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물의 조짐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있을 듯 없을 듯,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고, 어떤 변화의 초기잖아요. 시작을 기에서 증거로 찾기보다는 수에서 증거를 찾았다. 그래서 태초에 어떤 가시적으로 관찰되어지는 대상이 수라는 거예요.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 혼몽한 상태에서 처음으로 나타나는 현상 물질이 수라는 거예요. 뭐 서양 철학에서도 태초에 뭐는 수라고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와 같은 이유로 기가 비록 수보다 정미롭다 하지만 천일생기라 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천일생수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용어를 쓰지 않고 이와 같은 수라고 표현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죠. 그러니까 우리 현대의 그 한의사들은 지나치게 기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수의 중요성을 망각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의 의식에서 현상을 바라봤을 때는 천일생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경 이전에는 수 또한 기이며 기 또한 수로 수기가 나누어지지 아니했다가 점차적으로 이것이 나눠지기 시작해서 기는 기고 수는 수로 이분되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점에서 보면은 수 또한 기고 기 또한 수다라고 제가 이와 같은 말은 굉장히 돌발적인 말이죠. 저 미친놈 아니야? 저 아무런 무슨 근거로 저렇게 얘기할까? 이렇게 의심이 있죠.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당연하죠. 이것이 고대의 그 초기의 방법론이라는 거예요. 관점이라는 거예요. 현상에 대한. 우리는 예전 사람보다 현상을 보는 것이,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현상에서 터득했다 그러면 우리는 책을 통해서 자꾸만 봤기 때문에 그래요. 후세의 책들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현상을 보질 않고 책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라고 하는 다소 신비주의적으로 빠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수역 기 기역 수라고 그러면은 여러분 아무리 제가 강의를 잘 한다 하더라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문제를 계속해서 제가 강의를 하고 구체적인 그러한 그 예시를 들으면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봅니다. 심지어는 점차 초월적인 기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기는 물 밖에 수를 벗어난 어떠한 물질로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비단 심지어는 물 밖에 초월적인 물 밖의 물, 현상의 물질을 떠난 어떤 물질로서 여겨버리니 우리가 많이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의식 속에 이와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의지 물 바깥으로 초월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를 수에서 증거를 찾기 아니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물 바깥으로 기의 개념을 떨어뜨린 거죠. 물의지 물자는 물 밖의 물은 물을 끊어버리는 것이니 이것은 곧 물을 끊어버리는 것이며 물이 없는 물이 된 것이다. 무물지물, 그러니까 초월적인 물이죠. 똑같은 말이에요. 초월. 물을 끊어버리는 것은 비록 하나의 물건도 주관할 수 없는데 하물며 만물을 주관할 수가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후대의 그 기의 개념으로 우리가 후세 그 오늘날의 그 기의 개념으로 망령되게 고대 사람들이 생각한
기의 개념을 의도한다면, 생각한다면, 규정한다면 수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수의 의미를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의 뜻도 또한 얻을 수가 없게 된다. 그러니 이것은 옳지 못한 것이다. 설령, 가정이죠. 설사 옛사람들이 기에 대해서 기를 수에서 증거 찾지 않고 수에서 증거를 찾지 않고 수의 상에서 증거를 찾지 않았겠는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설사 옛날 사람들이 기라고 하는 것을 수에서 증거를 찾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여기 가서 할지라도 그렇지만 수의 상에 가깝지가 않겠느냐 이 소리예요. 이거는 뭐냐? 수와 수의 상은 뭐냐? 수는 물이 땅바닥에 붙어서 땅의 가장 낮은 곳을 따라서 흘러내려가잖아요. 그게 수예요. 수의 상은 뭐예요? 수류지상이잖아요. 하늘에 떠 있는 모습이잖아요. 땅에도 물론 흘러가는 것도 수의상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옛날 사람이 이 수라고 하는 건 수류지상, 하늘에서 물이 흘러가는 상, 그걸 말하는 거예요. 천지 만물 중에 정미하고도 정미하고 극미하고도 극미한 것이 수와 같은 게 없다. 정미한 수는 포하지 아니함이 없고 그러니까 펴진다. 하늘에서 비가 쭉 내려면 온 천지로 다 밑에 사방으로 전부 다 내리잖아요. 도달되지 아니함이 없다. 왜? 정미하니까. 수는 정미한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만물에 주류한다. 흘러간다. 기가 만물을 주재하는 이유는 그것이 수이기 때문이다. 무소불포하고 무소부재라 그랬잖아요. 무소불달. 도달되지 아니함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을 주재하는 거죠. 현상 가운데에서 수를 관찰하지 않았고 수의 현상을 관찰하지 않고 기를 능히 관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를 모른다는 것은 사실은 기를 모르는 게 아니라 수를 모르는 사람이다. 기를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를 관찰하지 않고 기를 관찰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또 수를 치료하지 않고 기를 치료할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치료의 개념이 나오는 거죠. 이거는 제가 비록 글은 제가 썼지만 이와 같은 논리로 실질적으로 고방이 이와 같이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유로 물 밖의 상을 취하기보다는 여기 뭐 연기하면 뭐뭐 하기보다는 차라리 뭐뭐 하는 게 좋다 이 소리예요. 정미한 수에서 취하는 게 좋다. 예, 이게 근거주의죠. 과장된 의론을 쫓기보다는 경험적 사실을 추구하는 게 좋다. 수는 기에 숨고 기는 수의 수문이 수기호장은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수와 기는 서로를 감추는 것은 오늘날에서도 현상에서 관찰되죠. 경험에서 알 수가 있다. 자, 여름에 여기 컵이 있어요. 여기 이제 여름에라 얼음이 있으면은 이 잔 옆에 물이 흐르잖아요. 이게 기가 수로 변한 거예요. 온도 차이에 가지고서. 예, 이 문제는 다시 기화론에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화론. 예. 이건 우리가 현상에서 보이는 거예요. 수기가 서로 자기 자신을 감춘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게 우리 한의학에서
핵심적으로 그 중요한 그 의안이라고 봐요. 만약 고인이 말하는 이르는 바 길을 수에서 증거하지 아니하고 수 밖에서 증거로 삼았다면, 단서, 만약 나는 옛날 사람들이 말한 길을 알 수가 없다. 중경서와 근계의 요락을 보면은 수지위병은 자주 보이지만 기지위병이라는 말은 어디에도 보이지가 않는데 왜 그러냐? 수지위병. 요거는 제가 쓴 말이 아니에요. 근계요락에 있어요, 말이. 제가 다음 기열수론에서 수론을 쓸 때 수지위병이라고 제가 제 나름대로 글을 써가지고 문장을 여기 써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근계요락을 이렇게 뒤집어다가 이 글이 딱 있더라고요. 굉장히 놀랐어요. 아, 내 생각이 그렇게 틀리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근계요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계요락 때까지는 기라고 하는 개념이 그렇게 한의학에서 중요한 의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전부 다 수예요. 심지어는 주역에서도 그래요. 주역에서도 그 식물 이름이 나오는데 마치현이라고 써요. 마치현. 저는 뭐 잘 모르겠는데 본초는 잘. 거기에 보면은 마치현이 줄을 보면은 수기를 제거하는 치료하는 약물로 이렇게 나와요. 고대 고문원에는 기를 치료하는 약이라고 하는 이름 개념이 없어요. 여러분 심지어 보기지제의 대명사가 황기라고 그러잖아요. 고대 사람은 황기를 보기지제라 안 했어요. 배농지제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오수 또는 어수, 더러운 물을 없애주는 약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지 기를 보호해주는 약이라고 하는 것은 후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변한 거예요. 당시에는 오직 수로서 위주했기 때문에 수는 생명의 시작이며 모든 병의 시작이에요. 이거는 나중에 그 수론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그 예전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그 멋진 말을 해놓은 것도 있어요. 그때 가서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예요. 수지병. 수와 기는 서로를 감싼다. 그러니까 어떠한 관계가 깨지면은 기가 수를 감추고 있었다가 깨져버리면은 기가 수로 변해버려요. 어떠한 현상에 의해 가지고서 반대로 어떤 원인의 영향에 의해 가지고서 수가 열이죠, 물론 열에 변화예요. 그러니까 온도 차이에 의해 가지고서 수가 기로 됐다가 기가 수가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증기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게 답이에요. 수증기. 물이 끓어지면은 기가 된다. 이게 증이 뭐예요? 화죠, 화. 이 이후로 마침내 기가 위주가 되나. 이제 금원시대, 명청시대를 지나면서 기 위주가 돼버린 거예요. 금원시대가 이후로. 그러나 그 기가 물 바깥으로 떨어지니, 전락하니, 이에 우리 한의학의 의안이 크게 변했다. 용어와 인식 개념이 다 변한 거예요. 그러니 기가 물 바깥으로 떨어지는 것을 뭘 걱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실질적으로 실증에서 멀어지는 것, 이것이 걱정되는 거다. 예. 이거는 오늘날 우리가 기에 대한 지나친 해석, 그것이 수라고 하는 물질을 벗어나서 해석이 되면서 인식하면서부터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무의식 속에 물 바깥으로 기를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표현 자체가 실증에서부터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현상에 빠지면은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망상에 빠진다. 수라고 하는 구체적인 물질 세계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망상에 빠지는 거예요. 예, 제 강의가 이 기로는 그 자의적이고 주관적 해석이 강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앞으로 계속 그 강의를 들으시면 되면은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리라고 봅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화론. 예. 기화가 뭐냐? 이건 모르는 분 없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제대로 인식을 못 하더라고요. 예. 한의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치료에 있어서도 근간이